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도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네, 비가 언제쯤이면 그치는지 또 북상 중인 태풍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정말 많이 내립니다. 쏟아진다는 표현보다는 퍼붓는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피해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린 건가요? 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연일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와 또 어제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먼저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계룡에는 210mm, 대전 179mm, 경기 파주 135mm, 서울도 도봉구에서 84mm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오늘 새벽에는 경기 가평에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사흘 사이에만 20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약 12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사이에만 1년치 내릴 비의 6분의 1 정도가 쏟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포천과 의정부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부지방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40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또 어제도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좀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이번 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이번 장맛비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는 달리 이번에는 장마전선이 계속해서 한반도 상공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내일까지도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가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장마가 다소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마전선이 이처럼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마전선을 두고 두 기단의 힘싸움이 막상막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마를 두고 남쪽으로는 따뜻한 기단, 또 북쪽으로는 찬 기단의 힘겨루기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양쪽 다 세력이 상당히 강한 상태를 보이면서 서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충청과 경북 지역에만 유독 비가 집중된 것도 이 장마전선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를 하고 있었기 그 자리에서는, 때문입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태풍의 영향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굉장히 뜨겁고 습한 열대 공기가 몰려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이 크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따라서 장마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북상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반도 북쪽까지 완전히 밀려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아마 주 후반에 내리는 장맛비는 태풍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집중호우도 모자라서 이제 태풍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태풍이 지금은 어디쯤 있고 예상 경로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일요일 제1호 태풍 네파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년 같으면 7월 정도 됐으면 한 9호에서 10호 정도 됐을 텐데 올해는 온난화와 또 지난해 발생한 슈퍼 엘니뇨의 여파로 7월에 들어서야 18년 만에 첫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현재 태풍 네파탁은 괌 남서쪽 200km 부근 해상에서 서서히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난 뒤에 목요일쯤에는 대만 동쪽 인근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진로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태풍 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쪽으로 뻗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할 수도 있고 진로가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은 이번 태풍이 대만을 지난 뒤에 중국 남부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동해안을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정확한 태풍 진로는 3일쯤 뒤에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태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태풍이 한반도를 향한다면 어느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향할 것이다, 아니면 중국으로 비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풍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번 태풍은 진로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거죠. 지금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전해드린 대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강한 비바람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고요. 두 번째로는 간접 영향인데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예상 진로가 중국 남부 쪽을 향하는 건데 네. 만약 태풍이 이쪽 지역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 태풍이 몰고 온 다량의 열대 수증기가 장마전선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네. 지금도 연일 폭우를 쏟아붓는 장마전선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태풍이 어디를 향하든지 한반도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비를 어느 때보다 좀 더 잘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좀 최소화하기를 좀 바라야 되겠네요. 근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 좀 대처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연재해라는 게 참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네. 그래도 대비를 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계속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강이나 계곡의 경우에는 섣불리 건너려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침착하게 119로 전화를 해서 구조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피를 할 경우에는 저지대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특히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가로등 또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습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또 무리하게 침수 지역을 건너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해 이후에도 수습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집에 들어갈 때는 붕괴 위험은 없는지 또 전기가 통하지는 않는지 네. 잘 살펴봐야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 주변의 비탈면에서 갑자기 흙이나 작은 돌이 굴러 떨어지게 되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기관에 신고를 하고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잘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군요. 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